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개 기사 또 꼽아봤습니다. 처음 꼽아본 기사는 돌아온 중도금 무이자, 미분양 걱정에 내민 고육책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부활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3, 4년 전 청약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점차 자취를 감췄다. 최근 분양시장 열기가 한풀 꺾인 데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4, 5%까지 치솟으면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를 덜기 위해 다시 중도금 무이자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근데 모델하우스에는 정말 사람이 많죠. 근데 이게 중도금 무이자,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고, 중도금은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뭐 많이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2001년, 2년 이런 때는 계약금 10%, 중도금이 80%까지 됐어요. 그리고 80%를 다 대출해주고 뭐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잔금 10% 이런 아파트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과열되니까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택 투기 지역 지정이 되면 대출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LTV라 그래서 론 투 밸류죠. 그래서 전체 매매 대금의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는데, 중도금 60% 중에는 40%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20%는 현금 납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중도금 금액은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뭔가 그 주어진 상황 하에서 분양을 다 해야 되니까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그러니까 이자를 건설회사가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도 폈었고요. 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자 후불제죠. 매달 이자 내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지금은 그냥 내지 마시고 건설회사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줄 테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 한꺼번에 내세요 하는 이자 후불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중도금 무이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격적으로 일종의 할인 분양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입주할 때까지의 중도금 대출금 이자가 뭐 적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나오니까, 사실 금리 높던 시절에 해보면 뭐 보통 한 7억 아파트 2년 이자 하면, 그러니까 입주 때까지 이자만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금리가 분양 대금이 좀 더 높아지면 이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렇게 커졌었다고요. 그만큼을 깎아주는 혜택이 이제 무이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근데 사실 이게 뭐 나중에 안 되니까 깎아준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보통 이 분양 대행사들이 이제 이 분양 나서기 전에 분양가를 책정해 놓고서 이게 싼지 비싼지 간을 봐요. 그러니까 지역 중개업소라든가 설문조사에서 이게 싸다 비싸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게 그냥 이대로 내서는 잘 안 팔릴 것 같다 싶으면 이 무이자 프로모션을 하자. 이게 이제 일종의 분양 대책비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이것도 안 되면 뭐라면, 이래도 만만치 않겠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고분양가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또 하냐면 MG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MGM이 뭐냐면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걸 소개해주는 어떤 업체들, 이제 등록된 업체들한테 한 채를 소개해서 계약이 나오면 수수료를 준다. 이제 이런 프로모션도 해요. MGM 프로모션도 그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어떤 단지가 MGM 프로모션 한다고 보면, 이 분양 시행사,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도 약간 좀 빡빡하게 책정을 했구나.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인식을 하죠. 또 시장 상황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조기 완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무튼 이제 그런 항상 분양 대행사들이 쓰는 미분양,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아무래도 조금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는 이제 지역별로 이런 대책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분양 안 되면 이게 물량이 있다가 막 보통은 이제 분양 대행사가 갈려요.
다른 분양 내행사가 들어와서 또 팔아보다가 또 안 되면 이제 시행사도 안 되겠으니까, 시행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양을 하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제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 보통 이제 그러면 할인 분양도 하고, 할인 분양도 해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조직 분양이라 그래서 막 떼분양도 들어오고, 보통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중도금 대출 무이자 뭐 또는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분양합니다. 미분양들 얘기해보고 싶어서 꼽아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라크 얘기인데요. 살아보니 편해요. 이라크인이 반한 한국형 아파트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화건설이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라고 건설을 했는데 저희 TV에서 봤었거든요. 5천 가구가 입주했는데 막 이렇게 중정형 아파트들 막 이래가지고 빈 땅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스타일의 아파트들을 짓는 것들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라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나 본데요. 되게 뭐 국뽕이라 그러나요? 좀 평가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아파트만큼 살기 좋은 구조가 없지 않나요? 저도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좋아서 이제 이런 비슷한 여기 보면 한화건설은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경험을 살려 해외 신도시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라크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우건설 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분당 신도시 2배 규모인 다흐야 알 푸르산 신도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주택 사업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주택 한류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를 욕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편한. 저 동의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 동탄 신도시 얘긴데요. 미분양이 쌓였는데 또 분양, 동탄이 신도시 공급 폭탄 터지나라는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지금 주택도시공사가 동탄 이 신도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나봐요. 동탄 신도시는 작년에도 정말 많이 밀어냈고, 동산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작년에 우미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경쟁률도 높았고 호수공원 딱 전망하는 진짜 좋은 위치에 있는 단지였거든요. 동탄 신도시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만 신도시 계획할 때 어차피 지으려고 택지 받아놓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는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가장 이렇게 미분양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의 시기가 입주 때까지 연장되면서 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사실 제일 문제는 그거죠. 이제 분양 받아도 앞으로 분양 받을 것들은 전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등기 칠 때까지 전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갈 실수요자들만 청약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양 당첨되면 들어가 살 수도 있지만, 좋으면 들어가 살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 형성되면 중간에 팔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청약하던 사람들도 청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제도 변화에 따라서 조금 그런, 아무래도 좀 분양 시장 자체가 작년만큼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사입니다. 원래 그 다음 기사는 서울숲 옆 동네 성수동 프랜차이즈 마가 골목 상권 개발이란 기사인데, 이 기사는 어제 읽을까 하다가 오늘 읽어봤어요. 좀 기사가 자세히 난 것 같아서. 요 서울숲 주변, 서울숲이 여기잖아요. 예, 지도상에서 보시면 성수대교 북단에, 이쪽에 갤러리아 포레라고 옛날에 아파트 한 채 40몇 억씩 분양한, 초고가 아파트죠. 서울숲역 앞쪽으로 분당선 연장선, 뚝섬 지구단위계 여기 있고, 그 윗블럭인데 여기가 이제 연예인들도 와가지고 건물들 공장 같은 거 많이 사서 되게 요즘 스타일,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이라는 거는 막 다 때려 부수고 건물 새로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존 주택들을 특색 있게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 이런 것처럼 공방도 있고 디자이너들이 들어와서 막 그 거리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들어와서 가격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평당 2, 3층 주택이 4,500만 원에서 한 5,500만 원 정도 하고, 여기가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150%
200%밖에 되지 않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4층 상가주택은 평당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선에서 여기가 이제 거래들이 됐고 매물도 부족한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상권 자체가 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요. 기존의 3, 4, 5구역 특별 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개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판에서 정해놓고 있는 방향대로 또는 하지 말라는 건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 판의 기준으로 맞춰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짜여지면서 뭐 프랜차이즈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뭐 여기 기사는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를 막아 골목 상권 개발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불허 용도들을 그렇게 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1층에 상가를 좀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동구에서 마련한 임대료 안정 이행 협약과 연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조그맣게 단독해서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을 짰나 봐요. 내용은 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기사에서 나오는 건 사실 되게 큰 범위를 어우르는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따로 찾아서 블럭별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필지 어떻게 설정이 됐나 이런 건 사실 좀 따져봐야 됩니다. 뚝섬 지도가 나왔으니까 살짝 보는 건데 요 밑에 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트리마제가 요쪽일 거예요. 예. 트리마제 입주한 트리마제가 여기고 그 옆으로가 여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있어요. 예, 이쪽에 가면 여기도 이제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투자로 들어가고 싶었던 진짜 큰맘 먹고 막 들어가고 싶었던 지역이었어요. 물론 못 들어갔습니다. 돈이 없었어. 네, 다음 기사입니다. 돈 몰리는 영등포 신길 라인이란 기사인데요. 이 기사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의도 도심으로 통하는 길목인 영등포와 신길 뉴타운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여의도 인근 지역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교통 호재도 풍부해 투자 가치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라는 기사예요. 그리고 몇 개의 단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지도상에서 볼게요. 제가 영등포 공부는 사실 옛날에 좀 했어요. 영등포 쪽에 투자도 과거에 하기도 했었고 서울시 지도 중에 보시면 여기 여의도입니다. 보이시죠? 예, 여의도. 여의도가 사실 여의도 주변으로는 전통의 주거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쪽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잘 이렇게 택지가 정비되어 있는 택지가 있는 목동 지역이 여의도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어떤 주요한 주거 지역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일단 마포대교, 서강대교 건너요 이쪽 마포구가 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동쪽 동작구 쪽이 뜨기 시작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여의도 남쪽의 영등포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개발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역은 마포 쪽이라서 지금 마포 쪽은 가격이 굉장히 핫하죠. 마찬가지로 여의도 동쪽의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합니다. 흑석은 강남, 반포, 여의도, 용산의 딱 중간이고 이제 마포 이쪽은 광화문하고 여의도 중간이니까 또 그런 수요들이 받쳐지고 있는 거고요. 영등포는 이제 여의도 후광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여의도에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여의도가 영등포구인 건 아시죠? 예,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에요. 이렇게가. 근데 그 영등포 안에 두 개의 뉴타운이 있었어요. 2차 뉴타운으로 여기 지금 영등포 시장역 앞에 있는 영등포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뉴타운으로 마지막으로 지정된 게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 있어요. 신길 뉴타운. 네, 이렇게가 있는데 영등포 뉴타운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한 게 여기 영등포 뉴타운이 여기는 도심형 뉴타운이라 그래서 일반 주택 재개발하는 데는 아니고요.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여기가 보면 이렇게 막 말 그대로 전통 시장도 있고요. 되게 막 오래된 진짜 말 그대로 구도심 상업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거형은 아니고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그래서 영등포 1-4구역이 여기거든요. 얘가 그래서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타스라고 부릅니다.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공사하는 옛날 사진. 예. 지금 옛날 사진이네요. 2014년 11월 사진이니까 지금 거의 다 졌어요.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네, 이쪽이 지금 아까 기사에서 보면 뭐 프리미엄 1억 올랐다. 59제곱미터 20평대 뭐 그랬다는 얘기고요. 과거에는 이제 영등포 안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꼽으라고 하면 당산역 주변에 요 당산 레미안 4차 아파트나 또는 이쪽 물레동으로 들어와서 물레자이 아파트, 뭐 물레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런 것들이 되게 손꼽히는 아파트였다고 하면 이제 요 여의도에서도 가깝죠. 딱 여의교 넘어와서 바로 왼쪽이에요. 자, 옛날에 여기 여의교 넘어가면 밑에 회사 다녔었거든요. 그런 입지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사람들 관심 있게 보는 위치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 나머지 구역들의 정비가 좀 그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원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몰려서 같이 가야지 되는 맛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살짝 약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 단지는 어디냐면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은 신길역, 영등포역. 그러니까 영등포역에서 밑으로 쭉 오면 7호선 신풍역, 보라매역 끼고 있는. 그러니까 대방에서도 대방역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영등포역에서 쭉 내려오거나. 요 박스가 지금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신길 뉴타운에는 이제 제일 먼저 입주한 데가 레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신길 11구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4월부터 입주를 하는 게 레미안 에스티움 이 신길 7구역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요 신길 14구역이 분양했죠. 신길 아이파크,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분양해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양이 나올 때가 바로 여기죠. 신길 5구역. 이게 이제 신길 SK 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보라매역 이름이 뭐 보라매 아이파크든가, 보라매 SK 뷰던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분양을 되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아요. 입지상으로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신길 뉴타운 안에서는 동쪽 끝이지만 7호선 보라매역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 되게 큰 길이에요. 많이 차량 통행도 많고 요 대방역에서 요 통해서 여의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양 보고 있고 이제 신길 뉴타운 안에서 해제된 데도 있고 재개발로 안 가고 그런 데도 있긴 한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신길 뉴타운이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정비가 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기사에서도 조금 영등포 뉴타운하고 신길 뉴타운을 묶어서 돈 몰리는 영등포라는 이름으로 한 꼭지 뽑아본 것 같아요. 네. 지도를 같이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네. 이번 주 뉴스 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쉬고요. 월요일날 다시 다른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